오늘의 주인공인 박범계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김금태 상임고문님,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분들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5선의 박병석 의원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일 많이 했죠? 잘했죠? 앞으로 더 잘하겠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범계 선배님이 당대표 도전할 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법무 검찰 개혁의 선두주 아니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혁신성장에 꽂히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또 더 큰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예! 우리 다 같이 박범계 의원님에게 큰 기대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올해 경자년에 박범계 의원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우리 석구가 나온 인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일을 한번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첫째, 아주 유쾌하십니다. 명쾌하십니다. 항상 통쾌함을 주십니다. 여기 서구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그런 인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정된 나라, 진짜 정의로운 나라, 이런 국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중심이 더 나아가 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범계와 함께 저도 한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벤션 센터를 진다고 그랬죠? 네. 그 자리에서 네. 국정보고를 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잘할 사람이죠? 그렇죠? 검찰 개혁을 멋있게 하신 박범계 의원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대전 서울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나는 이 박범계 의원님을 굉장히
마음으로 좋아해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제가 표현을 못하고 항상 제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 편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갖다 혜택을 주는지 몰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박범계는 내 남편이다. 네. 박범계 의원님은 훌륭한 의원이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많이 알고 계신 것을 토대로 정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추운 겨울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토크 콘서트 야외에서 그리고 함께 시위했던 기억 여전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함께 싸워 나왔고요. 그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의 기소 대상 중에도 저와 함께 또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100년을 넘어서 향후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도약의 시대이니만큼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대전 새로운 도약과 중흥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꿈께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또 대전을 위해서 언제나 필요하다면 꿈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박범계 의원님 영원히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지능형 불도저다. 왜냐하면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날 뿐 아니라 추진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법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짱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박식하고 젠틀하니까. 박범계 의원님은 난로다. 왜냐?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형님이다. 왜냐하면 형님이니까. 박범계 의원님은 형님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형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박범계 의원님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학 시절 연세대 법대를 함께 공부한 형님이시자 법조계 선배, 국회의원 선배까지 제가 가야 할 길 그대로를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장, 믿음직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의 박범계, 대한민국의 박범계 화이팅! 박범계 의원 화이팅! 공정함을 지키려는 노력은 20년도 길지 않다. 어쩌면 전 세계 인류 역사가 공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간 싸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 대전 서구을에서 작은 뜻이지만 반듯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위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던 제 동지들 시구위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곳 무대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종천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덜 생겼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김종천 앞에 빠지지 않지요, 제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의원님 날이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신산업, 새로운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 바이오 메디컬,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정말 공해 없는 진짜 좋은 산업이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그런데 1차 작년도가 대전이 떨어졌어요.
인천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이것을 주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이 옛날에 박남매라고 저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쫄르고 엄청 압력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엑스포 다리 넘어가면 우리 원래 무역전시관이라는 곳을 헐어버렸죠. 거기에 지금 부산의 백스코, 대구의 엑스코, 일산의 킹텍스만한 그보다 더 잘 짓는 그런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2022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우리 허태정 시장님과 김종철 의장님이 남아프리카 가가지고 유치한 세계 지방정부 연합 총회를 거기서 제일 처음에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꿈의 도시 대전! 윤용대 시의회 부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구서구청 자리에 또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갈마동에 총 예산이 258억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무한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 구의원 또 그리고 시 관계자, 구청 관계자 같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 가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렬하게 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산이 다 238억, 단일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갈마 1, 2동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를 또 대전 시민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구서구청 자리에 들었습니다. 작년도 5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시작됐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 윤용대 의원님, 우리 정능호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또 우리 여기 김종천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전부 다 또 우리 장종태 구청장님 정말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어슴푸레 하다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 주무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침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제 보좌관 하신 우리 윤용대 의원님을 대장으로 임명을 해서 가서 그냥 떼거지를 써라. 그래서 떼거지를 써서 마침내 설립이 되도록 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휙. 우리 강정수 회장이 한 번만 더 일어나서. 네, 고맙습니다. 대전시 민주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시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최계순 시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계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명 센트럴파크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한 4년 전쯤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입니다. 최고고층 빌딩들이 숲 속에서 또 저렇게 큰 100만 평이나 되는 센트럴파크가 도시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 대전시에도 저만큼은 안 되지만 38만 평 정도 됩니다. 대전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구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이라는 뜻인데요. 아까 우리 최계순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뉴욕에 가면 1,000만 명, 1년에 1,000만 명이 관광객이 찾는 명소 뉴욕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말기쯤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정부 3청사 앞에 자연마당이라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식을 당시 환경부 장관께서 오셨는데 식중에 저보고 박범계 의원님 잠깐 좀 자기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 오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의원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기를 샘머리 공원하고 보라매 공원을 가리키면서 이곳 자연마당과 도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샘머리 공원을 다리로 연결을 하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발만 신고 원스톱으로 한 번도 교통장애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으면 자기가 보기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않다. 그걸 의원님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기가 막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재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당 시장 후보로 나오신 허태정 시장님께 그렇게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호 공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예산만 380억, 그리고 관련 예산 국비 포함해서 약 480억이 책정될 정도로 이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면 대전 서구을은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전시의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예, 우리 우승호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우리 우승호 의원님 왼쪽 귀에 있는 이 보청기 비슷한 이것을 아세요?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우리 우승호 의원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인공와우를 머릿속에 이렇게 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청기보다 한 단계 나아간 인공와우를 수술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얀색 이렇게 기계 쓰신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마디 정도의 길이 되는 저 한 5cm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우승호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이 인구 대비 벤처기업이 가장 최고라고 합니다. 1등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만큼 매년 젊은 청년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것만큼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구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태정 시장님과 제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접니다. 예, 가운데 있는 분이 신한금융그룹의 조용병 회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작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술도 많이 먹고 대화도 많이 해서 여러 번 만나 뵙고, 저분이 대전 출신이십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은 우리나라 민간금융그룹 중에 제일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분께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하시길래 우리는 청년을 키워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 근데 일자리는 점점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화, 혁신화되면서 일자리가 재래식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그 일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청년들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것이 창업이다. 단돈 1,000만 원, 단돈 500만 원, 아니 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꿈과 기술만 있으면 국가로부터, 민간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벤처 창업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대전이다.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합시다. 돈 좀 내놓으세요. 돈 좀 내놓으세요 해서 1,000억 원을 이번에 대전에 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네. 박범계는 내 남편이다. 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딸을 못 낳았어요. 근데 지금 큰 아이는 군대를 가 있어요. 대학 다니다가 휴학해가지고. 근데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제대합니다. 오늘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요. 왔나요? 우리 큰 아들 박상준 저기 끝에 있네요. 네, 군인입니다. 요즘 군대가 저래요. 네, 둘째 아들이 저를 성격을 많이 닮았는데요. 그래서 즐겁게도 해주지만 어떨 때는 걱정도 많이 주는, 그런데 반듯하게 올해 진학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다
큰 아이는 충남고등학교 졸업했고 탐방중학교 충남고등학교. 이 작은 아이는 한밭초 탐방중 서대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우리 박상아 둘째 아이 같이 앉아 있구나. 예, 머리를 볶아가지고 오늘은 귀걸이 안 했네. 하이 상아. 땡큐. 고맙습니다. 자. 월평 만년동 명품동의 명품 구의원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 정말 명품 동에 명품 도서관이 생긴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세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12년 전에 주민 서명을 5,000명 받았어요. 그 5,000명 주민 서명부를 들고 12년 전이니까 뭐 누구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시청으로 교육청으로 구청으로 다녔는데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 부지가. 제가 그랬습니다.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2년 후에야 작년 12월에 우리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2월 17일 날 98억의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확보하고 1086평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핫한 도서관이 월평동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성하고 만드는데 정말 위원장님께서 2억을 국비 예산 2억을 임시로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부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지를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지가 우리 서구울은 앞으로 발전 계획을 왜 제가 공원을 연결하고 공원에 어떤 멋진 이정표 랜드마크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있는 거 부지가 없어요. 그 있는 것을 더 잘 리모델링하고 개선하고 더 멋있게 가꾸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보니까 부지가 말 그대로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월평도서관에 서 있는 저 갈마공원에 저기다 세우면 되는데 해서 시장님, 당시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우리 장종태 구청장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마침내 저런 명품 도서관이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는 한밭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원래 있었고 또 둔산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한밭도서관 다른 지역의 이런 도서관은 한 달에 하루에 한 2,000명에서 2,200~300명 찾는데 우리 월평도서관은 무려 3,500명 그렇게나 많이 찾고 있죠. 이렇게 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월평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요. 지켜주시고 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박범계라는 이름으로 사명서 한번 쳐볼까요? 좋죠. 네, 지어도 되겠죠? 짜고 치는 거야? 네. 아니요,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예. 네. 자, 여러분 그랬구나. 오늘 크게 한번 띄워주세요. 박력 있게 범같이 계속 필승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50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둔산 1, 2, 3동 3선 구의원 김창관 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 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유, 네, 많죠. 이렇게밖에 못 모셔왔어요? 의원님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노무현, 예, 문재인 대통령님 네. 두 분. 네.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박범계입니다. 예. 그 국가균형특별법을 그 작년에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예,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발전과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대전 충청을 빼고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연두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습니다. 거기서 대전 충남이 언급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대전 충남은 세종시가 올 예정이었고 대전은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3청사가 와 있다는 이유로
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됐던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야지 서울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50개 공공기관이 전국에 쫙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데 대전하고 충남만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대전에는 세종시라는 선물이 있었고, 충남에는 세종시라는 선물이 있었고, 대전에는 정부 3청사가 이미 와 있고 관련 공공기관이 와 있어가지고 이해가 될 만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약 8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 공공기관이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의 방침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만 우선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공공기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일소위, 산자위 일소위에서 제가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곧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을 정말로 저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오신 박병석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또 다른 당의 국회의원님들, 충남 의원님들, 충북 의원님들, 다른 수도권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시장님 다 합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전에서 무려 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반드시 혁신도시로 이번엔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중에 많은 공공기관이 서로 앞다투어 대전에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마 1, 2동, 탐방동, 용문동 우리 정능호 구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정농호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지금 여러분 우리 서구는 1994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가 대단위로 만들어졌는데, 탐방동 일부 지역 그리고 용문동의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탐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은 19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문동은 2700세대 정도 되니까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입주 시에 예, 만약에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교통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해보면 지금 숭어리샘 재건축조합이나 또 용문동 이쪽으로 보면 교통 2700세대, 1900세대가 이렇게 들었으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는 일하는 사람들, 젊은 분들, 청년들부터 40대, 50대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많이 체증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단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지금 수분양권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예. 분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딱지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벌써 그렇게 거래가 됩니까? 예. 얼마에 거래가 돼요? 32평짜리가 3억 정도 가고요. 42평짜리가 4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가서 시장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살라고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못 그건 삽니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안 사요. 살 능력은 되지만 안 사십니다, 절대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아파트의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려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기는 분도 있고, 대체로 주민들,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투기는 국가 경제에 상당히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94년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서구울의 아파트는 서구울의 생활 가치, 미래 가치로 따져볼 때 저평가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왜 3억, 4억씩 딱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그리고 서구을, 그리고 대전 근방에 여러 가지 교통과 환경과 아까 말씀 대전 센트럴파크와 대전 DCC, 전시 컨벤션 센터 등등이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들이 대전의 서구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의 미래 생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요? 주거 정책. 주거 정책.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정능호 의원님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서구울 아파트는 이제 25년 이렇게 돼갑니다. 30년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법적으로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갖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대 조건들이 갖춰졌습니다. 학교, 금융, 관공서, 교통, 거기에 공원 등등에 다 갖춰졌는데 아파트가 조금씩 노후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쾌적한 주거 정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신웅 의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왔지만 이 청년들 제외하고도 더 많은 청년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건데요. 얼마 전에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의 수건이었고 저희들이 정말 바랬던 과제였는데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청년들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라고요. 근데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청년고용특별촉진법 개정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했죠. 네, 사실 청년고용특별 개정 발의하신 내용 중에 골자가 갭이어라는 갭이어,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갭이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영어로 갭이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인생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중간에 어느 시간을 갖고서 잠시 자기가 돌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적성이 뭐가 맞는가, 학교를 가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과를 선택하면 어느 과를 선택할까, 직장을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아니 창업을 하면 어떤 창업을 할까라는 인간적인 자기 고민, 자기 설계, 거꾸로 자기가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을 갭이어라고 하는데 그 갭이어를 일도 안 하고 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의 시간을 국가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낳지 우리가 선택해서 난 거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낳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633사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법제가 무조건 7살,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6학년 끝내면 중학교 들어가야 돼. 중학교 끝내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 끝내면 도태되지 않게 해서 대학교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대학교 졸업하면 군대 갔다 오거나, 여성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무조건 직장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눈총에 시달려. 2년만 놀아도 어이구 저희 그냥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휴식을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온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설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것이 갭리어고, 제가 그것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개정안을 이번에 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도선 의원님 예전에 50만 서구민의 새마을 문고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구의원이신데 월평 1동에 살죠. 네. 새마을 문고 회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새마을 문고 회장할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마을 문고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맞죠? 네. 탐방동 새마을 문고 회장님도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새마을 문고가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작은 도서관 기능, 그리고 민간 작은 도서관.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계획한 대로 한밭 도서관이 있고, 이번에 월평 도서관이 있고, 둔산동에 둔산 도서관. 둔산 도서관은 좀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만년동에 들어섰고, 내일 모레면 탐방동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이제 이러한 공공형 도서관 말고 민간형 작은 도서관과 사실상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는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떼어놔서 구정, 시정, 국정으로 저는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으시죠? 여러분들은 안 좋으세요? 우리가 대전 서구를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파크, 또 DCC, 또 도서관, 궁극적으로는 대전 서구는 가장 교육열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교육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 교육에 힘을 쓰는 엄마 아빠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공원을 다니시면서 풀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손을 잡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것이 센트럴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손도선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